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 앞두고 그래도 시장이 수요일까지는 좀 오르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시장은 그렇다 치고 요즘 잘 나가는 섹터 중에 이제 대표적인 가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있는데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가스 관련주들 좀 더 지켜봐도 될까요? 사실 그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서 유독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네. 그런 기업들. 기본적인 가치도 굉장히 싸고 그런 가운데서 재료들이 붙었다.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꾸준하게 지금부터라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기에 올라가는 어떤 테마적인 이유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좀 가벼운 종목들. 그런데 개인 투자분들은 가벼운 종목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아마 좀 생각을 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만약에 그 관련 종목들 중에서 내가 잡아놓고 좀 길게 끌고 와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은 지금부터 사서 끌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단발성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기대감은 있지만 정작 실적이 좀 따라주지 못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단발성으로 올라갔다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만 좀 구분을 지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코멘트를 달아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소 시장이 0.63%가 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현재 0.24%가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게 바로 추석 연휴예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은 이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 쉬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번 휴일 자체가 좀 길잖아요. 주말에 또 껴있고 그래서 그 안에 잠깐 이제 잠시 피하고자 하는 그런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좀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추석 전에 뭔가 큰일이 있어서 그 전에 빠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한 가지 코멘트를 좀 잡아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서도 뭐 가스 관련 종목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왔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전기차 관련주들도 갑작스럽게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막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목을 살 때, 선택을 할 때, 물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종목을 살 때는, 지금 당장 막 올라가는 종목들은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정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밑에 깔려있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잖아요. 시장은 돌고 돕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언택트 관련주들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빠지면서 그리고 컨택트 관련주들이 올라갔잖아요. 이번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언택트 관련주들, 기술주들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점차 또 빠지고 그리고 이 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건 결국은 또 경기 순환주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리고 한때 또 다시 또 올라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기준 삼아서 지금은 좀 먼저 사놓고 기다리는 그런 전략들로 가져가신다면 사실 지금 불안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가스 관련해서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은 지금도 충분히 계속 볼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한국가스공사 일봉으로 보면 또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려와 있다는 거 보시는 거죠. 일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네. 큰 흐름으로 본다면요. 한국가스공사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시각을 좀 넓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굉장히 안전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일정의 어떤 흐름이 계속 등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지금도 굉장히 싼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그냥 항상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올라갈 때 살짝 조정을 줄 때 그런 시기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강연의 일정 더 체크를 해볼게요. 멘토님 오늘 열리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열리고요.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야 돼요.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자,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강연이 진행되고,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라도 사실 최근의 시장 대응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장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런 전략들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또 간단한 전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을 오늘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모두 오셔서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들을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목요일 오늘 오후 8시입니다. 황 멘토님의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바로 유튜브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랑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롯데렌탈 55,000원에 10% 매수가까지 올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롯데렌탈은 지금 상장하고 나서 내내 떨어지다가 요즘 들어서 살짝 고개를 좀 들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 주변 분들도 청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맞아요. 예. 근데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청약할 때 약간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청약할 때 중요한 건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청약 경쟁률을 확인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굉장히 시세가 좋을 이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몰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실제로 청약에 몰린 경쟁자 수가 많이 줄었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시들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실 우리가 청약을 할 때도 건들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청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청약하고 나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큰 손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55,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가도 굉장히 높아요. 저는 사실 여기서 청약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린 그런 종목들은 사실 주가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손절가는 잡아두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44,000원을 손절가로 먼저 잡아두시고 만약에 이 가격에서 자리를 잡아주게 된다면 저는 이 기업은 55,000원의 매수가보다는 52,000원 정도 많이 잡으면 52,000원이에요. 그래서 52,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잘 팔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할게요. 이번에는 셀리 프리지아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국콜마 57,500원에 15% 언제쯤 추매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한국콜마도 요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추매를 해야 되나요? 언제 할까요, 멘토님? 한국콜마라는 회사가 사실 그 화장품 쪽에서도 굉장히 그 영향력이 높은 회사거든요. 맞아요.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특히나 이제 북경 콜마를 통해서 사업도 많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이 한국콜마라는 회사는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그 산업 구조 자체가 사실은 경제에 좀 많이 연동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눈치를 또 많이 보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피해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이 가격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 가격은 정말 싼 가격이에요.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57,500원에 15% 추가 매수를 언제 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면 지금 57,500원의 가격 여기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 47,350원입니다. 만약에 시간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가격도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15%에서 만약에 15%를 더 추가 매수를 한다. 이런 가정하에서 봤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5%씩 그냥 매수를 해서 그렇게 분할 매수 15% 더 채워서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주 5%, 다음 주 5%, 그 다음 주 5%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 매수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6만 원 정도까지 먼저 보세요. 6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더 높여갈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6만 원, 추가 매수는 분할로 가능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장화시는 고양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휠라홀딩스 65,000원에 15% 매수가까지 올까요? 하셨는데요. 올까요, 멘토님? 자, 휠라홀딩스를 볼게요. 6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참 이분도 아마 매수했을 때는 수익을 내려고 매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쵸. 지금 물어보시는 질문은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본전만이라도. 그죠. 네. 본전 심리가 지금 발동을 한 거예요. 매수했을 때 가격을 보니까 이 기업은 2019년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제가 볼 때는 한 번쯤 하셨어야 돼요. 이게 지난해 굉장히 좋은 자리가 있었잖아요.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이 시기가 언제 또 올까요? 중요한 자리에서 항상 그 추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참 끌고 왔다면 지금 이 기업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을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휠라홀딩스 지금 매수가까지 회복이 힘드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 기업은 지금 다시 한번 원래 가격, 원래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힐라우디스가 더 유망한 쪽을 보게 된다면 골프 문화가 지금 굉장히 또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골프를 치시는 인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가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 기업은 앞으로는 아마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65,000원이 매수 가격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매수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좋겠죠. 62,000원 목표 주가로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아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국전자금융 7,400원에 7% 추매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아, 이것도 좀 힘이 없네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네, 7,400원. 네. 아, 참. 높아요. 네, 다들 높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시장의 하락을 시장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도 빠진 거거든요. 네. 이거 자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기업이 과연 믿을 수 있고 이 기업이 다시 주가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들이 있을까?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한국전자금융의 경우에는요. 사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빨리 회복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은 일정 가격대 안에 이 범위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주가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이나 다 따져봐도 이 회사는 주가가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실망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추가 매수할 때는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이 기업을 추가 매수한다면 제가 만약에 이 기업을 갖고 있다면 저는 5,500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노려볼 것 같아요. 지금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돌려낸다면 매수가가 지금 7,400원이잖아요. 이 기업은 8,000원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8,000원, 추가 매수는 5,500원 정도 부근에 왔을 때만 하고 그리고 그냥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남주자 공부해서라는 아주 좋은 닉네임을 가지신 분의 고민입니다. 삼성 SDI 67만 원에 10% 절반 수익은 매도하고 보유 중인데 오늘 많이 빠지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일단은 다행입니다. 좀 그래도 매수를 잘 하셔서 절반의 수익을 받고 이게 이제 어제 갑자기 배터리 사업 분할한다 이런 얘기가 나는데 일단 회사에서는 바로 부인을 했고 근데 좀 투자 심리는 안 좋아지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건 사실 그 기자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기사를 쓰고 나서 시간 내에서도 굉장히 좀 힘들렸던 네.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SK 이노베이션과 그 다음에 LG화학 이 배터리 사업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사업부를 분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삼성 SDI도 역시 그런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분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성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와 그 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분명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배터리 쪽이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이 고작 2, 3%밖에 안 된단 말이죠. 10%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해서 떼어내서 사업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 회사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쪽 사업 부분은 한 41% 정도,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주력 사업 부분에서 더 많은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을 해서 따로 떨어져서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 SDI는 어떤 회사예요? 우리는 삼성 SDI라고 하면 이 회사는 2차전지,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배터리 사업을 떼어낸다면 껍데기만 남겨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어찌 보면 삼성 SDI는 전자소재 쪽 사업 부분을 오히려 떼어내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이 회사를 그대로 남겨두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류가 생긴 거죠. 사실 추측에 대한 오류. 삼성 SDI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늘 좀 약간 좀 안 좋은 분위기 때문에 떨어지긴 있긴 하지만 이 문제 자체는 결국은 지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세요. 저는 67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매수가에서 손실은 아니잖아요. 수익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최소한 저는 75만 원 반등시 75만 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그때 수익을 잘 챙겨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